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 전자공학부에서 재직 중인 정성아라고 합니다. 저는 경북대에 온 지는 한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조금 늦게 통신학회에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신진연구자 세션을 처음 하다 보니 다른 앞서 두 분처럼 양력을 준비를 못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는 학사 석사 박사를 카이스트에서 학위를 받고 하버드의 포닥 생활을 하면서 머신러닝 기반의 이미지 디노이징 기술을 조금 연구를 하다가 이제 삼성 리서치로 입사를 하고 나서 UWB 표준화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IEEE 802.15.4G 표준화 업무 기고 참여했고요. 그리고 UWB 국제학위군 피럴 컨소시엄에서 이제 파이맥 테크니컬 컨트리뷰터로 활동을 하고 이제 경북대에 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앞선 타이틀 페이지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마린 IoT 시스템에서 저궤도 위성과 무인 항공체를 활용하여서 엣지 컴퓨팅 기술을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는요, 우선은 오션 IoT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어떻게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플랫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에 제가 연구하고 제안했던 시스템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제안된 알고리즘의 조금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린 후에 성능 검증 결과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린 IoT 시스템은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가 특히 5G 때부터 6G 기술로 넘어가면서 NTN 기술이 과력적으로 굉장히 발전함에 따라서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엣지 컴퓨팅 기술 개발 발달로 마린 IoT 시스템도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린 IoT 시스템은 어감에서 주는 바와 같이 오션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분석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예제들이 있는데요. 예상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긴급 재난보호 그리고 심층 심해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바닷속 해양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군용 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린 IoT 시스템의 원래 티피컬한 플랫폼 형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션 IoT 센서가 바닥에 굉장히 많이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션 IoT 센서는 단가가 조금 낮은 단말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있지만 자체적인 컴퓨팅 기술은 없는 형태로 구현이 보통은 많이 되게 되고요. 많이 뿌려져 가지고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 오션 IoT 센서가 데이터들을 충분히 수집을 해서 이제 그라운드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그라운드 클라우드 서버는 우선은 컴퓨테이션 스토리지나 컴퓨팅 어빌리티가 굉장히 충분하다고 가정을 하고요. 막강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 클라우드 서버가 이제 오션 IoT 센서가 보낸 막대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거나 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공을 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예제들을 위해서 활용되는 그런 형태로 기존 플랫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린 IoT 시스템은 바닷속을 다루고 바다 위에 센서를 놓다 보니까 지상과 다르게 굉장히 우선은 표면이 불안정하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서 통신 채널 환경이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챌린징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 형태의 릴레이 노드를 고려하는 형태로 플랫폼들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왼쪽 첫 번째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안가 근처에 굉장히 큰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를 하여서 릴레이 노드를 설치하는
방면 하나와 두 번째 가운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박에 어떤 안테나를 설치해서 릴레이 노드 형태를 구축하는 형태로 또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위성까지 릴레이 노드로 활용을 하여서 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IoT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해안가 기반으로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파도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안가 근처나 그리고 뭐 부표 이런 것들에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하다 보니까 우선은 설치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파도 같은 것들 그리고 기후 환경들에 굉장히 노후화가 쉽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박에다가 릴레이 노드를 설치할 때는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배 뜨는 시간이 항상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가 뜰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사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플랫폼들은 기후변화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채널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수집된 데이터들이 좋을 때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은 어크러시를 가지는 상황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안책으로 이제 돈이 많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성을 기반으로 릴레이 노드를 조금 설치를 해서 그라운드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와 IoT 센서 간에 조금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러한 플랫폼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표를 보시면 기존의 셀룰라이트 오퍼레이터들 스파이어나 케플러나 프리카 같은 기업체들도요. 이제 인공위성 기반의 IoT 서비스를 이미 시작하려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위성 업체는 아니지만 굉장히 글로벌한 컴퍼니인 스페이스X나 아마존, 텔색과 같은 기업들이 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저궤도 위성을 굉장히 많이 뿌려서 자신들만의 어떤 네트워크를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좀 전쟁 상황에서도 스페이스X의 에리오 위성이 굉장히 활발한 활약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에리오 단위 릴레이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챌린징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과 우주 간의 거리는 굉장히 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고려하는 플랫폼 자체를 위성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한다라고 하면 IoT 센서에서 이제 위성까지 링크 한번 그리고 또 위성에서 그라운드 클라우드 서버까지 링크가 한번 이 굉장히 긴 라운드 트립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레이턴시 이슈가 굉장히 챌린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러면 어차피 위성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하니까 여기다 컴퓨팅 능력도 보완을 하면 어떨까? 라는 개발 방향으로 이제 에리오를 컴퓨팅 서버로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G IoT 서비스에서 많은 학계에서 연구들 그리고 애틀이나 많은 연구소들 중에서도 이제 에리오를 컴퓨팅 서버로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연구 주제로 많이 논문들이 퍼블리시가 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 에어 그라운드 인터그레이티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사진 시스템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오션 관련한 것은 사센티엔이라고 해서 스페이스 에어 시 베이스드 논 테리스리 네트워크 이런 방향으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리오를 이제 컴퓨팅 서버로 활용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렇게 행복한 이야기면 좋겠지만 여전히 에리오 땅과 통신을 하기 때문에 지상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트랜스밋 파워도 필요하게 되고요. 굉장히 큰 안테나 개인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테나 사이즈도 굉장히 크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공간적인 제약이 여전히 있기 마련이어서 이제 많은 6G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무인항공체를 기반으로 이제 에리오 컴퓨팅과 UAV 컴퓨팅을 같이 연구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다음과 같은 시스템 모델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연구했던 시스템 모델은 마린 IoT 시스템 중에서도 3레이어 시스템 모델이고요. 첫 번째 가장 아래에 있는 레벨에서는 C레벨에서는 여러 개의 IoT 센서를 많이 뿌려놓고요. 부표나 혹은 그라운드 클라우드 서버, 엔드 터미널을 요 지상 쪽에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인 A였단에서는 이제 UAV가 컴퓨팅 서버 역할도 하고 UAV가 이제 시스템 크라이테리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최적화 경로를 비행하는 형태로 이 오프로딩 서비스를 도와주는 것을 고려를 하였고요. 마지막 위에 단위 스페이스 레이어에서는 저궤도 위성이 이제 정해진 궤도를 비행을 하면서 컴퓨팅 서버를 달고 이제 UAV와 협력하여서 많은 오션 IoT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형태의 이런 하이브리드 엣지 컴퓨팅 형태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생각했던 점은 이전 연구들과는 다르게 기존의 연구들은 조금 항상 에리오가 가능하다, 에리오 통신이 어베일러블 하다라는 가정하에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에리오 자체가 굉장히 생각보다 빠릅니다. 2시간마다 공전을 하고 하루에 한 11번 정도 회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전체 미션 타임 동안에 에리오가 보일 수도 있고 운이 진짜 안 좋으면 안 보일 수도 있고 보이다가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3가지 타입의 시나리오를 고려하여서 알고리즘을 각각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 에리오가 항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를 always on 케이스로 두었고요. 에리오가 정말 하나도 안 된다. 그런 케이스를 always off 케이스, 그리고 보이다가 확보가 이제 오핏을 지나서 이제 우리 미션 타임에서는 에리오 통신이 조금은 부분적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케이스는 intermediate disconnected 케이스로 3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한된 알고리즘을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을 것 같아서 빠르게 에리오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궤도 위성은요, 굉장히 스페이스단에서도 지구와 그나마 가까운 녀석이고요. 6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600km 우주 공간에서 하루에 한 11번 정도의 회전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셀 안에 엔드 유저가 있다라고 하면 에리오가 확보가 될 수도 있고 에리오의 커버리지 안에 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에리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시간을 다음과 같이 에리오 비저블 타임 윈도우라는 어떤 명칭으로 명명하여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3가지 타입의 always on, always off 케이스, intermediate disconnected 케이스를 여기서 보이는 이 TV라는 available communication time과 비교하여서 토탈 미션 타임이 이 available한 타임 윈도우에 들어온다. 라고 하면 always on 케이스라고 가정을 하였고요. 확보가 하나도 안 된다. 에리오 통신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경우에는 TV는 0이라고 세팅을 하고 고려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이다가 안 보인다. 라는 경우는 이제 토탈 미션 타임이 우리가 확보된 비지블 타임 윈도보다는 조금 큰 상황으로 세팅하여서 3가지 시나리오를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맨 처음은 이제 에리오 커뮤니케이션이, 에리오 통신이 전체 미션 타임에서 어베일러블 하다라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에리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요거를 인디케이터를 수식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 KN이라는 인디케이터를 사용해서 1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에리오 통신도 되고 UAV 통신도 되기 때문에 요 IoT 센서는 2가지 초이스가 있게 됩니다. 오프로딩을 UAV에 할지 에리오에 할지 2가지 초이스가 있게 되는데요. 요 녀석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스케줄링 파라미터인 베타 KN이라는 저 인디케이터를 또 활용을 하여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lways off case는 에리오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의 초이스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UAV 컴퓨팅만 가능하게 되어서 지금 아까 에리오 availability 인디케이터인 이 알파 K에는 0으로 세팅이 되고요. 베타 K에는 또한 스케줄링의 초이스가 없기 때문에 UAV 컴퓨팅으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한 가지 가정하였던 상황은 UAV도 제한적인 디바이스거든요. 배터리도 있고 그리고 컴퓨팅 서버도 막 엄청 크게 달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적인 사항이 있어서 UAV의 캐파를 넘어가는 데이터가 오프로딩이 된 경우에는 끝까지 들고 가가지고 엔드 터미널에게 돌려줘서 그라운드 터미널에서 엔드 터미널에서 컴퓨팅하는 형태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인 중간에 에리오 커뮤니케이션이 끊기는 경우, 조금 커넥션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앞선 always on 케이스와 always off 케이스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수식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프레임이 어떤 한 기준점 NT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NT 전은 에리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경우 NT 후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에리오 커넥션이 끊긴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에리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경우에는 always on 케이스와 같이 에리오 컴퓨팅과 UAV 컴퓨팅 간의 스케줄링이 필요하고 그 에리오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제 UAV 컴퓨팅만 가능하게 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시스템 모델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오른쪽 표와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다 UAV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터리 리미티드 디바이스다 보니 UAV의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였고요. 이때 UAV가 오프로딩을 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에너지 컨섬션은 크게 세 가지 모델이 되게 됩니다. 우선은 자신이 오프로디드 된 데이터를 에리오 단이 만약에 컴퓨팅을 하는 경우에는 UAV가 에리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컨섬션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컴퓨팅을 할 경우에는 컴퓨팅 에너지 컨섬션이 있게 되고 또한 UAV는 날아다니니까요. 비행하는 데 드는 에너지 컨섬션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니마이제이션 골은 어떻게 성취를 했냐면 커뮤니케이션과 컴퓨팅 빗을 전체 프레임에서 어떻게 할당을 하여야 가장 UAV의 에너지 컨섬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될지를 연구를 하였고요. 이와 동시에 UAV의 최적 경로, 비행 경로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때 고려한 컨스트레인트로는 오프로딩이 된 태스크는 모두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프로딩을 제한 시간 내에 끝내라. 라는 오프로딩 어컴플리시먼트 컨스트레인트와 레이턴시 컨스트레인트 두 가지를 고려를 하였고 UAV의 오퍼레이셔널 또 리미테이션이 있게 되기 때문에 맥시멈 벨로시티나 그리고 시작점과 착륙 지점 고려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를 고려를 하여서 문제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식이 나와 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요. 수식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에리오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가능한 경우에는 UAV 자체가 오프로디드된 데이터를 일부분을 에리오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링크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컨섬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도 컴퓨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에너지 컨섬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비행 에너지 컨섬션, 이렇게 토탈 에너지 컨섬션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네, always off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에리오가 불가능하다 보니 이제 UAV가 에리오로 데이터를 전송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에너지 컨섬션과 플라잉 에너지 컨섬션 두 종류로 이제 토탈 에너지 컨섬션이 구성이 되게 되고요. 인터미디어 디스커넥티드 케이스에서는 always on 케이스와 always off 케이스가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리오와 UAV 컴퓨팅이 있는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컨섬션과 컴퓨팅 에너지 컨섬션이 고려가 됐고 UAV만 컴퓨팅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는
컴퓨테이션 에너지 컨섬션만 발생하는 그러한 형태로 조절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앞서 설명드렸던 베타 KN이라는 인디케이터 스케줄링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여서 각각의 세 가지 시나리오에 합당한 오브젝티브 펑션을 구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미디어 디스커넥티드 케이스에서는 에리오 어베일러비티가 변하기 때문에요. 알파 KN이라는 인디케이터를 활용해서 두 가지 에리오나 UAV 컴퓨팅이 가능한 경우와 UAV 컴퓨팅만 가능한 경우 두 가지 텀들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는 굉장히 꽤 많은데요.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다 굉장히 비슷한 컨스트레인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lways on 케이스를 예로 들어서 컨스트레인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컨스트레인트는 UAV뿐만 아니라 IoT 센서도 굉장히 단가가 낮은 단말이기 때문에 배터리 리미티드한 디바이스이죠. 그래서 에너지 번지 컨스트레인트를 활용하여서 IoT가 UAV한테 드는 트랜스밋 에너지 컨섬션을 고려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를 잡아왔고요. 그리고 아래 네 가지 컨스트레인트는 이제 오프로딩 시나리오에서 선후 관계에 따라서 있을 수밖에 없는 컨스트레인트를 고려하게 됩니다. 3레이어라서 조금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내용은 쉽습니다. 하나씩 보면 우선은 IoT 센서가 업링크로 데이터를 보내줘야 UAV가 컴퓨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UAV가 컴퓨팅하는 빛은 IoT 센서가 보내준 비트보다는 항상 양이 작거나 혹은 같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컨스트레인트는 IoT 센서가 보내준 데이터를 가지고 UAV가 다시 에리오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UAV가 업링크하는 비트는 IoT 센서가 업링크하는 비트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컨스트레인트는 첫 번째 컨스트레인트와 비슷하게 UAV가 에리오에 보내준 데이터보다는 UAV에서 올라온 데이터를 에리오가 처리하는 비트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컨스트레인트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다 계산을 하고 에리오 단에서 계산을 한 아웃풋 비트를 에리오가 다운링크로 보내주는 비트를 컴퓨테이션 비트와 다운링크 비트로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준 선후관계 컨스트레인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네 가지 컨스트레인트는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링크 되는 비트 총량, 그리고 컴퓨테이션 되는 총량, 그리고 계산 결과 총량은 모두 다 태스크를 맡긴 테스트 양, 원래 양과 똑같아야 된다. 그래야지 오프로딩이 다 완수된 거니까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UAV 모빌리티와 관련된 컨스트레인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속력 관련한 컨스트레인트와 시작점과 마지막 종착지 스팟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를 달아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오브젝티브 펑션과 컨스트레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트레젝토리를 모델링하다 보면 굉장히 non-convex한 텀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많은 논문들이 이제 컨벡스하지 않은 텀들을 릴렉세이션이나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릴렉세이션이나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컨벡스 형태로 만들어주는 SCA 베이스드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SCA 베이스드 스트레치를 활용을 하여서 이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세한 수식들은 제가 마지막에 관련된 논문을 알려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은 아래 풋노트로 나와 있는 논문에 나와 있는 인공위성 궤도를 현재 사용을 했고요. 6플러 얼빗을 사용하여서 66개의 셀러레이트이 퍼져 있는 상황을 고려를 하여서 600km 위에 있는 저궤도 위성의 디플로이먼트를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드 알고리즘이 기존 알고리즘 대비해서 얼마나 성능 개인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세 가지 레퍼런스 커브를 고려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도 옵티마이제이션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비트 얼로케이션은 모두 다 이퀄 비트 얼로케이션을 할당을 하고 UAV 트레젝토리는 등속 운동으로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동하는 그런 형태의 하나의 레퍼런스 커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커브는 비트 얼로케이션만 고려를 하였을 때
비트 옵티마이제이션만 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트레젝토리만 옵티마이제이션 했을 때 어느 정도 프로포즈드 알고리즘이 성능 개인이 얼마만큼 커졌는지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이 왼쪽에 스퀘어 에리어에 10개의 IoT 센서를 우선은 10km, 10km 스퀘어 에리어에 뿌렸고요. 여기서 서클이 IoT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정색 서클은 이제 UAV 컴퓨팅을 하는 센서고요. 그리고 그린 서클은 에리오한테까지 이제 데이터를 전달해서 에리오가 컴퓨팅을 하는 그런 센서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적의 비행 경로를 살펴보았는데요. 우선은 always on 케이스는 두 번째 블렛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별표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별표를 보시면 에리오 컴퓨팅을 하는 IoT 센서들, 즉 초록색 서클 쪽에 조금 머무르려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는 에리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가까이 가서 줄이려는 형태로 비행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블렛에서 always off 케이스는 이제 노란색 선 보시면 되는데요. UAV 컴퓨팅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로 UAV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UAV는 직선 라인으로 절대 곡선을 타지 않고 등속 운동으로 하고 UAV 컴퓨팅 또한 전체 이퀄한 컴퓨팅 베이스 얼로케이션에서 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프로포즈드 알고리즘과 트레젝토리만 옵티마이제이션 한 경우 비행 경로가 두 개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블렛에서는 이제 인터미디어 디스커넥티드 케이스에서 보라색 스퀘어 커브를 보시면 되는데요. 보라색 스퀘어 커브는 이제 반 정도 갔을 때까지 에리어 커뮤니케이션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에리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를 고려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반 정도까지는 파란색 커브와 굉장히 비슷하게 가다가 그 반 정도 지나고서부터는 마지막 지점으로 그냥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always off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UAV 컴퓨팅만 가능하기 때문에 등속 운동으로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가려는 경향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은 이제 앞에서 봤던 요 왼쪽에 위에 그린 서클 IoT6라고 써 있는 IoT6 센서의 비트 얼로케이션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에 그림을 보시면 always on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조금 그림이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지만 파란색 선을 보시면 될 텐데요. UAV가 IoT 센서 6에게 가까이 올 때 가장 많은 빛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커뮤니케이션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채널 그리고 가장 채널 게인이 높을 때, 패스로스가 가장 약할 때 몽땅 줄여든 성능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always off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UAV 컴퓨팅만 하기 때문에 UAV 컴퓨테이션 및 전체 Y축을 보시면 첫 번째 그래프와 비교했을 때 10메가 정도였는데 여기는 1메가 정도 단위의 10분의 1 정도가 지금 비트 양이 줄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UAV 캐파를 넘어서서 UAV가 이제 처리를 못하고 이제 엔드 유저한테 전달하였기 때문에 비트 감소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인터미디어 디스커넥티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그림인데 재밌게도 프레임 넘버 반, 딱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전까지는 always on 케이스와 굉장히 비슷한 경향을 띠다가 always off 경우로 바로 수렴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이제 always on 케이스를 가정을 하고 에리오 올빗이 우리의 커버리지 안에서 셀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렀을 때 비행 경로가 영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본 그림인데요. 크게 세 가지 에리오 올빗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빗 궤도는 오른쪽 위에서 아래쪽 왼쪽 아래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는 궤도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 궤도는 보라색 점선이고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흘러가는 궤도 하나와 그리고 세 번째 궤도는 중간 지점에서
업워드로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비행하는 궤도를 고려하였습니다. 이제 보시면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이렇게 트래젝터리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면 에리오가 IoT 센서에 분포된 방향으로 우선은 치우쳐서 비행 경로가 최적화된 것을 알 수 있고 또 경로 따라서 둥그렇게 변곡점 같이 된 부분이 조금은 방향성이 틀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리오 궤도를 따라서 비행 경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실험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경우였고요. 마지막은 저희가 목적한 바를 다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노 옵티마이제이션 경우, 비트 알로케이션만 옵티마이제이션 한 경우, 트래젝토리만 옵티마이제이션 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X 동그라미 네모표를 고려를 하였고요. 각각의 앞서 말씀드린 always on, always off, intermediate disconnected case에 대해서 모두 다 지금 에너지 컨섬션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블렛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옵티마이제이션을 전환하지 않은 경우가 UAV 에너지 컨섬션이 가장 많이 들고요. 두 번째 블렛에서 써있는 바와 같이 always off 케이스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컨섬션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사실인데요. LEO의 서포트가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컨섬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시나리오 환경에서는 비트 알로케이션보다는 UAV 패스 플래닝이 굉장히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나 요 낮은 트랜스미션 타임 프로포즈 알고리즘과 성능 갭이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 미션 타임이 넉넉해진 경우에는 이제 프로포즈드 알고리즘과 패스 디자인만 한 경우에 갭이 거의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UAV의 트래젝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프고요. 퍼포먼스 갭은 굉장히 상당합니다.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엄청난 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프로포즈드 알고리즘의 성능 효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표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마린 IoT 시스템에서 에리오와 UAV를 활용한 엣지 컴퓨팅 환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조금 특이한 점은 에리오 올빗 따라서 그리고 에리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지 혹은 어떤 환경인지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엣지 컴퓨팅 기술 개발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퓨처워크로는 현재 피지컬 스탠다드 표준, 에리오 표준을 활용하여서 애트리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학계 연구로는 멀티플 셀룰라이트과 멀티플 UAV 그리고 높낮이가 다른 고도 환경에서의 UAV 환경을 고려하여서 여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요. 이번 23년도 IoT 스페셜 세션에 스페이스 에어 그라운드 인터그레이티드 IoT 스페셜 세션에 실릴 예정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